이제 마지막으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정지 질량이라는 개념하고 상대 질량의 개념을 얘기할게요. 자, 정지의 질량을 m제라고 했을 때 얘가 우리가 크게 보존역학에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상대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상대성 이론과 다르게 보존역학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절대 변하지 않은 어떤 불변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나 1초, 2초, 3초 내가 측정해도 1초, 측정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측정한 시간이 3초라면 나가 측정한 시간은 3초여야 되고 예은이가 측정한 시간도 3초여야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고전역학인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관측자에 따라서 측정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현대론하고 고전적인 뉴턴역학하고 다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질량이라는 거예요. 질량이라는 게 주혁이가 봐도 선생님 봐도 예은이가 봐도 이 책상의 질량은 고정돼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책상이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 우주선 타고 있어. 그러니까 우주선 타 있는 책상이야. 책상 빨리 달리고 있어. 나는 그 우주선에 같이 타 있어. 근데 주혁이가 봤을 때 이 질량이랑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질량이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두 번째로 고전 뉴턴 역학하고 이 상대론랑 차이점이야. 질량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똑같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질량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라는 게 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상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뭐 시간도 생성되고 길이도 수축됐는데 질량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질량 결론부터 말하면 정지했을 때 질량보다 이 팽창 개수만큼 무거워져요. 빠르게 움직이는 애는. 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V로 가고 있어. 그 안에 어떤 질량 M자리가 있어. 근데 그 바깥사람이 봤을 때 이 녀석의 질량은 원래 정지했을 때의 질량보다 강화배만큼 팽창돼 보인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 질량 개념이야. 이거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내 정성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 칠판에게 힘을 가해주고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녀석의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얘를 때리면 더 속도가 빨라지고 더 때리면 더 속도가 빨라지고 더 속도가 빨라질 텐데 내가 일반적으로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만큼 질량이 고정되고 속도가 막 가속이 된다고 우리 배웠었어, 그렇지? 해준 만큼 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렇지? 가속도 따라서. 근데 얘가 그 속도가 증가하다가 영원히 속도가 증가할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지? 분명히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계속 얘한테 힘을 주고 일을 해주는데 얘가 속도가 빨라져서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언젠가 가다 보면 빛의 속도에 도달할 텐데 얘가 빛의 속도보다는 이 세상에 빠른 건 없어.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얘한테 힘을 주고 있어, 에너지를 주고 있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속도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더 이상 이제 속도가 증가하다가 속도가 안 증가해. 그러면 내가 해준 이 에너지가 이제 속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그 에너지가 뭐에 저장이 되냐면 질량으로 이제 전환이 돼 저장이 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거기서 그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같은 개념이 있다.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는 등가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같은데 이 앞에 비례상수가 있다. 얼마만큼? 이게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라는 에너지하고 질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게 질량의 상대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상대 질량이고 다시 써주면 m0 곱하기 감마 곱하기 c제곱 대테고 만약에 얘가 정지에 있어. 정지에 있으면 m0 c제곱이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정지에 있는 녀석도 이 책상 정지에 있지. 얘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얼마만큼? 책상의 질량 곱하기 c제곱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정전체를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얘가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얘네들의 모든 이 질량이 다 핵분열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막 다 이 질량이 모두 에너지를 바뀌게 된다면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핵분열, 핵탄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핵융합 얘기해줄게. 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탄생을 하고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핵반응식 이따가 설명할게. 그런데 이 총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를 합반값은 5개. 잘못 썼네. 5개 동일한데,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총 에너지가, 아니 총 질량이 살짝 달라. 반응하기 전보다 반응한 후의 질량이 약간 줄어들어. 정말 약간 줄어들어. 0.0000001 뭐 이 정도 질량수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이 살짝 줄어든 질량수만큼 그게 이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뭐 40 얼마 뭐 메가 일렉트론볼트 막 이런데 뭐 이게 분자 하나 이게 원자 하나당 이 정도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질량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핵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나중에는 맨해튼 프로젝트 하면서 핵폭탄이 만들어졌고 원래는 쓸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일본을 버텨내서 썼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지. 우리나라 독립을 했고 자, 뭐 만약에 안 썼으면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었을 수도 있어. 이미 그 8월 10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8월 8일, 8월 10일 이렇게 터졌을 거야. 근데 이미 8월까지 이미 평양까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소련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 빨리 안 끝내고 장기전이 이어졌으면 아마 소련군 계속 내려와서 아마 한반도 전체는 소련군이 지배하지 않았을까 싶었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딴 얘기 했고 잠깐만 얘기하다가 샜네. 자, 그래서 이게 상대 질량의 개념이라는 게 이렇다는 걸 알수 있고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무거워져요. 이제 예은이나 저기 뭐 다른 친구들 내가 설명해 준 적 있었는데 이 반만한 값이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쭉 전개한 적 있었지? 기억나? 쭉 전개해 준 적 있던 거 기억나? 네. 이 감마 팽창계수 있지?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왜 이게 뭐야? 이거잖아. 이게 팽창계수잖아, 그렇지? 1보다 큰 값이었잖아, 그렇지? 요거를 이거 배웠어?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배우긴 했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라는 건 역수라는 거고 루트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항 정리 내가 알려주면서 막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죠. 자, 그냥 해볼게. 이거를 전개를 무한급수로 전개할 수가 있어. 무한급수 안 배웠으면 그냥 몰랐는데 1 빼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거고 그 다음에 8분의 3에 마이너스 V분의 C의 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2 팩토리얼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아무튼 그래서 8분의 3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준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n0 감마 c제곱이지?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요걸 다시 대입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m0 c제곱 1 빼기 2분의 1에 c제곱분의 v제곱 플러스지? 플러스 8분의 3에 c 4제곱분의 v 4제곱 이런 식이 되게 돼요. 무한급수가 전개가 돼. 쭉쭉쭉쭉쭉. 그러면 이거 다시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했어. 너희들 했는데 분명히
기억이 안 나? 얘는? 자, C제곱, C제곱 약분되지? 어떻게 돼? M제로 V제곱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 8분의 3 M제로 C제곱분의 V 4제곱. 자, 이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이 돼? 이 MC제곱을 쭉 정리해줬으니까 첫 번째 뭐 나와? 정지 에너지 나오지? 자, 어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은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정지 에너지 있어. 정지했을 때 에너지 더하기 두 번째 뭐야 이거? 그 유명한 운동 에너지 나오지. 그래서 정지 에너지에다가 원래는 운동 에너지가 더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데 자 V가 만약에 C보다 충분히 작아. 그러면 자 V 4제곱 나면 C제곱. 자, 이 값이 엄청 큰 값이지. 30만 km/s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돌아다니는 뭐 자동차 기껏해야 10m/s, 20m/s밖에 안 돼. 얘는 3억 m/s란 말이야. 그렇지? 이 값은 거의 0에 가깝단 말이야. 우리 실생활에서는 요게 거의 안 보여. 이 뒤에 값은. 요거랑 요거만 보이는데 요거랑 요거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정지 에너지는 항상 변하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지. 이 질량이 얘는 항상 가만히 고정되는 값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운동 에너지라는 값은 이 속도에 따라서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뭔가 우리 눈에 에너지가 확실히 변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언제나 질량이 고정돼 있으면 항상 고정된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질량 정지 에너지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에너지지.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는 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쭉쭉쭉 전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만 보인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반갑게 나오지. 나 이거 배웠지? 여기 등장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이 V가 C, 예를 들어서 V가 한 0.4C야. 빛의 속도의 40%야. 그러면 이걸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값이 아니게 되지. 0에 가까운 숫자가 아니야. 어느 정도 숫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무시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져온 흥미로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질량이 뉴턴의 고정 역학에 따르면 질량이 고정되어 있는 애고 속도만 변한다고 배웠었어. 그렇지? 근데 이제는 특수 상대는 위대한 아인슈타인께서 말씀하시기는 질량이 꼭 변할 필요는 고정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질량이 속도가 빠르면 관측자가 봤을 때 그 질량이 속도가 빠르면 질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도 변할 수가 이게 이제 변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야. 속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일종의 변수가 되는 거야. 어떤 우리가 x, y, z처럼 변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이라는 정의 자체가 뉴턴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정의를 하지. 그렇지. 여기서는 마치 질량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이 속도의 변화가 힘이랑 이제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힘이라는 게 속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변화도 뭔가 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정확한 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알려줄게. 자, 이제 상대론이 들어오고 나서 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책에 없는 내용이야. 힘의 정의는 원래는 힘의 정확한 정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이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야. 운동량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힘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중등과학 시간이라든가 고등과학 시간 뭐라고 배우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켜주는 요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말을 해. 그치? 물체의 운동 상태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 중 하나가 바로 운동량이야. 그치? 우리가 물체가 움직이는데 얘가 속도가 바뀌어. 그 속도가 바뀌는 자체가 그 원인이 바로 뭐다? 힘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힘이 질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야구 배트를 아무리 야구공을 세게 때려도 야구공의 질량이 변하진 않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린 시간분에 운동량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질량이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어떻게 써?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의가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이게 바로 뭐야? 가속도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F는 ma다 그동안 지겹게 배운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질량 꼭 고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속도가 고정된 채로 이럴 수가 있고, 두 번째, 질량이 고정됐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제 더 이상 질량이 꼭 고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속도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 혹시 고배 미분법 혹시 배운 사람 있어? 미분법, 고배 미분법 배운 적 있어? 민재 배운 적 있어? 배운 적 없어? 간단히만 알려줄게. 미분. 자, 여기 사실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 그냥 시간에 대한 얘의 변화량이야. 시간에 대한 얘의 변화량인데 순간 변화량이야.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고배미분법부터 내가 알려줄게. 수학 시간 선행학습한다고 생각해. 어떤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이 미분법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녀석을 미분을 해. 그리고 얘는 냅둬. 그 다음에